안녕하십니까. 신경과 김현숙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파킨슨병에 뭐가 좋다전데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 이런 거는 너무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다더라. 또 친구들이 또 뭐가 좋다더라 하면 또 혹해가지고 사시기도 하고 또 고민도 하시고 이걸 먹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에 뭐가 좋다던데 이런 내용을 이제 제가 정했고요. 그다음에 파킨슨병에 좋은 거는 저 그림으로 이제 많이 지금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민경 교수님께서 저렇게 팔다리 몸통이 풀어지고 힘을 키우는 운동 방법을 배웁시다고 너무 중요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운동하는 게 제일 제 생각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운동이라는 게 저렇게 의자같이 아주 근처에서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걸 잘 정하셔서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몸이 자꾸 이제 구부러지는 그런 파킨슨 환자분들이 구부러지는 이제 특징이 있겠습니다. 근데 파킨슨 환자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중년만 넘어가더니 구부러지는데 자꾸 피는 몸을 자꾸 이렇게 피고 세우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고, 저기 보이는 것처럼 채소랑 과일이랑 물을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지키셔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주치의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가끔은 주치의와 치료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시고요. 뭐 친구라든지 본인 스스로 막 조절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환자들마다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그 치료 양이나 치료 정도나 목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다르듯이. 다 좋아하는 옷과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자들마다 다 원하는 자기의 치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치의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 맘대로 하지 마시고 치료 계획을 잘 세우고 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시간을 잘 지켜서, 약 시간을 잘 지켜서 먹으셔야 되고요. 규칙적인 생활이랑 운동 건강 상태 유지하시는 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데 남들은 그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이 파킨슨 환자들한테 정말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나한테 맞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부 환자들은 보호자들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불편하신 경우에는 적절한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그 장기노인 요양보험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에서 도와주는 것들이나 이런 시설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가능하다면 그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걸 이제 상의를 주치의 선생님들랑도 하셔야 되고 보호자랑도 하셔야 되고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는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제 불편하시다고 일을 중단하시면 안 되고요. 가능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 하셔야 되고, 집에 이제 위험한 것들이 좀 있으면 이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바닥이 좀 뭐가 울퉁불퉁하다든지 바닥에 뭐가 놓여있다든지 아니면은 컴컴하다든지 복도가 컴컴하다든지 미끄럽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취미를 가지시고 여가 생활하시고 하루 일과 계획 세우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시고 맞는 운동 정하시고 그다음에 음식 잘 드시고 마음가짐 편안하게 갖고 사회활동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회활동 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과 증상을 조절하라라는 이런 일반적인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운동을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환자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거, 붙잡고 하는 거를 많이 개발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환자분들이 걸음걸이가 나빠지시는데 계속 이제 하는 말씀이 딱 두 가지세요. 나는 무릎이랑 허리가 아파서 못 걸어. 나는 발이 안 떨어지니까 파킨슨 때문에 못 걸어. 근데 걷지 않아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운동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의자 붙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있고, 뒷발 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붙잡고 제자리 걷는 것도 있고요. 뒤에 벽을 기대고 뒤에 이제 기댄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앉아서 팔다리 위로 뻗거나 손 움직이거나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누워서 하는 운동들도 있습니다. 기지개 피기 하거나 허리 근력 강화 운동들을 열심히 이제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현실적인 이제 얘기들을 좀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이외에 뭐가 좋다더라 이제 많이 나와요. 이게 논문들로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발표를 이번에 했는데 뭐 침을 맞으면 좋다더라, 누가 했는데 봉침이 좋다더라, 누가 했는데 뭐 태교권이 좋다더라, 누가 했는데 뭐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진짜 그 우리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지난 수년 동안 많이 물어보셨던 겁니다. 봉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한때 굉장히 대유행이었었는데, 항상 이런 거를 얘기를 들을 때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냐, 이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요 절반 우리 환자분들을 데리고 이제 뭘 했어요. 효과가 있는 게
전 세계의 파킨슨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항상 뭐가 새로운 게 나오면 그냥 이슈를 띄우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혹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몇 명을 데리고 했단 얘기야? 요거를 찾을 수 있으면 그걸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수년 동안 나온 얘기냐 안 나온 얘기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서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럼 그 뒤에 이제 후속 연구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또 있는데 효과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그때만 잠깐 다른 이유로 효과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연구를 폄하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지만 뭐 예를 들어 봉침이라든지 한방 치료가 이제 치료가 효과가 있고 이것 때문에 낫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다시 없죠. 후속 연구들이 다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마사지하면 근육이 부드러워진다. 침 치료하면 통증이 줄더라. 태극권 같은 운동을 하면 그러면 이제 좋더라. 요가 같은 것도 몸을 펴주기 때문에 좋더라. 명상이 좋더라. 음악이나 예술 치료가 좋더라. 그리고 동물을 키우거나 접하는 게 유연성이나 기분을 좋게 만들더라. 이런 거는 그래도 여러 번 반복이 돼서 좀 이제 확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좋다는 거를 우리 환자분들한테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믿고 하셔도 됩니다. 파킨슨 약과 음식에 대해서 이제 다들 환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이건 앞에서 얘기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레보도파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도파나 퍼킨이나 뭐 이제 스타레보나 이런 대표적인 도파민 제제들은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나 철분 보충제랑 먹으면 흡수가 덜 됩니다. 근데 몸에 그러면은 100mg을 우리 어르신들이 잡수시는데 만약에 고기를 잔뜩 먹고 100mg을 먹으면 100mg 효과가 안 난다는 겁니다. 뭐 50mg가 날 수도 있고 1mg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랑 같이 먹지를 말라는 거지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파킨슨병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못 생각하시면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원하지 않게 환자는 채식주의자가 돼서 막 살이 빠져서 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나 철분 보충제 같은 걸 먹을 때는 대개 이런 것들은 저녁에 먹거나 시간을 좀 떼서 파킨슨 약이나 시간을 좀 떼서 먹으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파킨슨 약이 들어가서 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 파킨슨병 환자들이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한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밥을 먹고 30분 뒤에 먹으면 음식도 안 내려가고 약도 안 내려가고 다 뭉쳐져 있으니까 이게 효과가 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전에 먹으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식전에 먹으라 그러면 나는 위가 안 좋은데 위가 상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이제 아주 많이 하세요. 근데 이 파킨슨 약들은 되게 위를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무슨 진통제나 이런 약들처럼 속을 긁거나 훑어내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식전에 먹어도 위에 그렇게 부작용은 없고요. 구역질이 나는 거는 파킨슨 약이 성분 자체가 직접 뇌에 가서 구역질 센터를 자극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고 그래서 이 약흡수가 좋도록 속이 비었을 때 복약한다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전략을 저희 의사들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먹는지 좋은지는 본인 담당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먹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먹어봤는데 어땠는데 이런 걸 상의를 하셔서 식전에 먹는 게 더 좋다고 결정이 나신 분들은 식전에 먹어도 좋겠고요. 식후에 먹어도 약효가 잘만 나고 나는 문제 없다 그러신 분들은 식후에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환자분한테 맞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단백질이 그다음에 파킨슨병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단백질이랑 약을 같이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약효가 잘 안 나니까 이제 안 좋게 느낄 수가 있어서 식사를 좀 조절하셔서 단백질이 많은 걸 저녁에 드시거나 아니면 시간차가 충분히 있게 드시거나라는 얘기고요. 그에 반면에 도파민 효연제 또는 마오비 억제제 이런 것들은 식사조절이 많이 필요가 없고요. 마오비 억제제, 마오비나 아질렉트 같은 거 새로 나온 약인데 타이라민이라는 게 많이 든 음식을 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주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지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는 용량 정도는 되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어도 뭐 아주 그냥 뭐 콩을 퍼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치즈를 그렇게 많이 드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대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뭐 우리 선생님하고 상의해 봐야지 아니면 내가 별로 그런 일이 없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셔도 이게 무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저도 이거는 환자분한테 우리 환자분들 배운 건데요. 비콤C, 아로나민, 골드, 임팩타민 이런 비타민들에는 다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레보도파를 복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약국들이 비타민 제제를 주면서 저 얘기를 되게 많이 하나 봐요. 파킨슨 환자를 도파민 먹으면서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비타민에 들어있는 피리독신이라는 게 레보도파의 대사를 증진시켜 약효과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도파민, 우리가 아는 그 마도파나 아니면은 퍼킨이나 이런 약이 들어왔을 때 비타민을 같이 먹으면 비타민이 도파민을 빨리 죽여요. 빨리 없앱니다. 대사를 빨리 시킨다, 증대시킨다 이런 거예요. 빨리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약효가 안 나겠죠. 약효가 제대로 안 나니까 옛날에는 저 얘기가 저 약들을 만들 때 저 얘기가 그냥 약에 다 들어가게 그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가사항 자체가요. 근데 단 카비도파를 같이 복용할 때는 이런 작용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카비도파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시네멧 이런 그 약에 다 들어가 있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보도파라는 거를 단독으로 먹으면서 비타민을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레보도파가 이미 다른 약이랑 붙어서 나오는 퍼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마도파라든지 시네메트라든지 이미 그 레보도파 대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레보도파 대사가 덜 되게 보호하는 약이랑 붙어 있는 약들은 되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같이 드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약에 저렇게 적혀 있고 그렇게 설명을 들으실지 몰라도 대개 레보도파만 있는 제형은 지금은 없거든요. 그렇게 파는 게 없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약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거지 내가 먹는 약이랑은 되게 상관없어, 괜찮습니다 하고 먹으셔도 됩니다.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그런 얘기가 적혀 있지, 하지만 상관없어, 지금 내가 먹는 약에 일반적으로 파는 약에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좋다더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좋은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말을 할 때는 단편적인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여러 사람한테 여러 번 연구를 해서 동일하게 결과가 나온 것만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하는 얘기는 재미가 있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논문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쭉 찾아보면 파킨슨 환자가 특별히 이걸 먹으면 좋다는 음식은 사실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만한 효과가 있는 약이 아직까지는, 있는 음식이 아직까지는 없고요. 정말 필요한 건 균형 잡힌 영양분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고 밥, 고기, 채소, 과일, 그다음에 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꼭 드셔야 되고요. 야채를 위주로 해서 골고루 소식을 하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시고 충분한 식사 시간 가지고 섭취하고,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이 딱히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자꾸 나옵니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킨슨 병이라는 게 기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몸의 배터리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고, 쓰레기가 많이 생기는 알파시누클레인과 루이바디라는 쓰레기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쓰레기를 잘 못 없애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염증이랑 연관이 있다, 산화항산화 이런 쪽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거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들이 파킨슨병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되게 기전적으로 이런 게 파킨슨병한테 약하니까 더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항산화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 사과 깎아놓고 기다리면 누렇게 변하잖아요. 이게 산화가 된 겁니다. 산소랑 물이랑 반응을 해가지고요. 저렇게 이제 변하는 거죠. 녹이 끼는 거, 쇠에 녹이 끼지 않습니까? 물이랑 이렇게 비바람에 노출이 되면 녹이 끼잖아요. 그렇게 산화가 된 거고요.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게 항산화입니다. 그래서 항산화라는 게 뭐 그냥 봐도 사과도 좀 쌩쌩하고 철도 좀 쌩쌩하고 이렇게 되니까 좋겠다. 머리에도 이제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이나 통곡물, 그러니까 하얀 밥 드시지 말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렇게 다 껍질을 까서 안에 있는 그 탄수화물만, 백미만 드시는 거는 입에는 단데 몸 전체에는 좋지 않습니다. 당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껍데기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걀, 콩류, 견과류, 그리고 초콜릿 같은 거, 설탕 많이 안 들어있는 초콜릿이나 코코아나 녹차 같은 게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하게 드시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영양 섭취가 좀 부족하고 체중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못한다, 체중이 몇 킬로세요? 라고 이제 항상 물어보는데 체중이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체중을 유지하면서 뼈하고 근육량이 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아까 전 시간에 1년에 한 번씩 이 골밀도 검사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뼈의 양을 저희가 보는 거로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살, 그냥 단순 살이 아니고요. 만지면 이렇게 다리를 피거나 구부렸을 때 만져지는 근육량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매일 8컵 드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고지방, 고단백질 이런 건 위 움직임을 떨어뜨려서 약효과를 억제시키니까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면 약효과가 좀 덜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후에 드시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저녁 때 드시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요. 식이 단백질 제한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고기가 몸에 나쁘던데요. 뭐 고기가 파킨슨병에 나쁘다던데요 하고 불현듯이 와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약으로 사는 그런 여러 가지 약품, 제품들이 파킨슨병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섬유질 3g,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크기가 3g인데요. 하루에 8번 이상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g, 38, 24니까 24g 이상 먹게 되는 거고요. 콩 같은 거는 4분의 1컵. 먹게 되면 샐러드 드시면서 콩 더해서 먹거나 아니면 콩국수 드시거나 아니면은 저기 이제 이 제품인데 이제 모에서 나온 제품에서 그 제품의 파이버가 섬유질인데 3g 들어있다고 이제 선전하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이제 그런 제품인 경우에는 두유도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두유 한 캔은 1g이 들어있고요. 저거는 이제 그 섬유질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거라 저건 3g 들어있고 통곡류라고 돼 있는데 통밀빵 한 조각, 현미밥 한 컵, 견과류 4분의 1컵, 채소 과일 같은 경우에 신선한 과일은 반 컵, 익힌 채소 반 컵, 생채소 한 컵, 중간 크기 사과 1개, 중간 크기 고구마 반 개, 과일 채소를 껍질째로 드시는 이런 게 섬유질 이제 섭취에 중요하고요. 저기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3g 한 번이거든요. 사과 하나 먹으면 3g 드신 거고요. 그거를 8배 드셔야 되니까 사과 먹고 고구마 먹고 그 다음에 현미밥 드시고 견과류 먹어주고 그 다음에 콩이나 두유 같은 거 먹어줘야 겨우겨우 한 15g, 20g 됩니다. 그렇게 식사량이 돼야 변비가 안 생깁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변비를 되게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물과 섬유질을 저 정도는 먹어야 변비가 안 생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용량을 자꾸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한 끼는 물이 들어가고요. 통곡물이 절반, 그러니까 그 전체 밥 양의 4분의 1은 통곡물, 4분의 1은 단백질, 그 다음 채소 과일입니다. 나머지 반은. 그래서 우리 어르신 식사량 전체의 절반은 채소 과일이고 나머지 절반의 반은 단백질, 반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물을 꼭 같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이제 좀 먹기가 좀 어려울 때 우리 참기름 들어가 있는 채소 많이 드시잖아요. 참기름 같은 거를 생채소에 뿌려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이제 비타민 E 이런 거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비타민 E는 환자들한테 효과를 못 냈고요. 이제 이거는 명수를 보시면 800명을 데리고 하는 스터디입니다. 근데 이런 연구에서도 효과가 없었고 코엔자임 Q10이라고 이제 코큐텐이라고 많이 팔기도 하고 좋다고만 얘기하는데 이게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에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600명을 대상으로 2400ml까지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파는 코큐텐이 한 알에 대개 10ml. 코큐텐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정말 선전하는 게 100ml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24알을 하루에 먹었는데 16개월 먹어도 효과가 없죠. 그러면 코큐텐을 사서 드신다는 게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면 좀 허망한 효과가 의심스러운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거를 누가 사줬다 그러고 좋다고 갖고 왔을 때 그렇게 말리지는 않습니다. 뭐 좋은 의미로 누가 사다 주시고 선물 받고 먹는 게 안 먹는 것보다 좋겠죠. 식사가 잘 못하시니까 얘기를 하지만 적극적으로 사서 먹어서 진짜 내가 항산화로 효과를 보겠다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조금 이렇게 제한이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약물이나 보조제를 하지 마시고 그런 건 식사를 못 하시는 분한테 필요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좋은 거는 식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하게 먹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아주 최대의 이슈인 뭐 무슨 여러 가지 신데렐라 주사, 그 다음에 무슨 배국 주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일반 저기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개념은 좋습니다. 이 리포산이라는 게 만성 소모성 뇌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될 거다, 피로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연구를 해서 줬는데 하루에 1800ml 이것도 굉장히 고용량인데요. 저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부작용만 있기 때문에 대개는 이러한 그 특수 주사들 많이 이제 권고를 받아서 또 돈을 많이 들여서 또 맞기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우리 파킨슨병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이제 두 번째인 건데요. 요새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거죠. 작년 10월에 백혈병 치료제가 파킨슨병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본인이 사서 먹으면 안 되겠냐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여기 이제 다시 보십시오. 파킨슨병 환자들 12명한테 투여한 겁니다. 아까 600명, 뭐 800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연구를 했을 때 우리가 아, 이게 좀 효과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10명, 뭐 20명, 많아야 30명에서 연구를 하는 거는 아, 너는 아직 갓난아기랑 똑같은 거야. 얘가 언제 자라서 성인이 돼서 얘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어른이 될지는 한참 기다려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 개념으로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워낙 이게 암세포 죽이는 약인데 저용량으로 암세포에서 쓰는 약보다 800을 보통 주는데 150에서 300까지 저용량으로 줬을 때 세포를 죽이지는 않고 독성 단백질만 제거가 되고 병들고 늙은 세포가 스스로 제거되는 능력을 자극하여 도움을 준다는 그런 가설들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아직까지 한참 갈 길이 멀었습니다. 연구 디자인이라고요.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의 차이가 진짜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대족은 뭐 위양, 뭐 무작위 대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한테 더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직은 아주 애기인 약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지켜보기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 미국에 이건 아마 아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공인이 된 건데요.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저렇게 관을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이제 계속 일정하게 계속 주입을 하는 이제 그런 치료법이 요새 새로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판되지 않았는데 이제 크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한 가지는 배에다가 기계 장치를 넣고 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셨겠지만 수술적 치료 중에 그 뇌신부 자극술인데 그거는 피부로 나오는 게 전혀 없거든요. 다 피부에 덮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만 배터리를 조절을 해주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약을 계속 갈아 넣어야 되게 되면 배에 구멍이 나 있고 계속 이렇게 달고 다니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배를 통해서 넣고 약을 해야 되는 거라 약값이 연간 한 4,500만 원 정도, 1년에 4,500만 원 정도 들 수가 있어서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제들이 자꾸 나오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고 이제 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신문에서 보는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새로운 치료가 나오면 항상 그때그때 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지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규칙적인 운동 말씀드리고 그리고 식사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약품들, 보조제들은 굉장히 고용량으로 장기간 먹어서도 효과가 아직까지 그렇게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거를 사서 먹거나 아니면 주사를 막 쓰거나 하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